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월 달에 또 열려요.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일단 눈앞에 있는 게 그 CES에서는 뭐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있는 연례 행사이긴 합니다. CES랑 같이. 그래서 1983년에 시작을 했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성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좀 온라인으로, 뭐 비대면, 뭐 온라인으로 갖다가 좀 행사를 하다가 이제는 사람끼리 맞댈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3년 만에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갖다가 이제 미팅이라던가 미팅을 토대로 결국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미팅을 토대로 기술 이전, 기술 협력 이거거든요. JP모건을 볼 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재료 측면에서 핵심은 미팅을 통해서 거기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이 엮이는 키워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임상 결과, 이게 주축이에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이 가장 좀 좋은 키워드겠죠.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금액 같은 거 부각되면은, 혹은 기술 협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을 사가는 거는 좀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등치 있는 좀 글로벌 빅파마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왜? 기술을 돈 주고 사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협력 등도 좀 아무래도 글로벌 빅파마와 엮이는 게 키워드에서는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글로벌 뭐 기술 협력 나오는지, 플러스 임상, 자신들이 뭐 치료제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상 결과 혹은 중간 성과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결과 등에서 뭔가 키워드에 대해서 바이오 쪽은 이제 뭐 완전 관해라던가 뭐 아니면 치료 효과가 뭐 엄청 좋다, 뭐 90%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쪽을 예를 들면은 한때는 그 코로나 뭐 시험관에서 뭐 사멸 막 99% 이런 키워드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뭐 사멸 코로나 시험관에서 뭐 어떤 치료제 테스트했더니 뭐 99% 효과, 뭐 치료 효과가 있었다, 뭐 사멸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관에서 테스트는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가 테마를 이뤘던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임상 결과나 중간 성과 좀 좋게 뭐 이슈들을 엮으면서 발표를 하는지. 자, 그래서 이 행사는 1월 9일부터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ABL 바이오였죠? ABL 바이오 2022년, 작년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올해인데, 요 ABL 바이오 딱 1월 12일부터 23% 뜨고 다음날 또 10%막 이런 식으로 딱 쭉쭉 며칠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특징주 추면 나올 것 같은데, ABL 바이오가 1월 12일이죠. 제 기억에는 얘가 그때 그걸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 1.3조 산오피 프랑스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뇌질환 항체 치료제 이렇게 해서 1조 2,720억 뭐 1.3조 기술 수출. 그래서 프랑스 기업에서 프랑스 기업 산오피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요 키워드, 요게는 이제 JP모건 키워드는 안 나오는데 JP모건에서 미팅이 이어져가지고 요렇게 발표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시즌도 딱 그때죠. 1월 9일부터 12일 해가지고 그거 딱 마감하는 날부터 해서 이런 발표. 그래서 올해도 혹시 이런 식의 좀 대박 아이템이 나오나 정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있는 행사다 보니까 뭐 신선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별 키워드 없이 지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요거는 아무래도 볼 때는 그 이전까지 그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발표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슬쩍슬쩍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 같은 뒤에 후발 키워드를 엮는 그거 두 개 정도를 좀 포커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엄청 많아요. 뭐 참가하고서 뭐 짜잘짜잘하고 그리고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참가해서 뭐 글로벌 그 제약 회사들이랑 뭐 좋게 좀 미팅, 뭐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쳐낼 거 쳐내고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뭐 대기업은 얼추 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나 있기는 하는데 7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진행한다. 요게 있고 나머지는 뭐 보시다 보면은 기억나시는 애들일 거예요. 바이오 키워드 막 반짝반짝 붙이면서 끼 좋은 종목도 껴있고 뭐 튀어줄 때 튀어주고 최근에 이슈 엮으면서 움직였던 애들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그래서 SCM 생명과학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많이 움직였었죠. SCM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SCM은 최근에 움직임이 상한가를 계속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눌렸다가 또 상한가 이렇게 시세 주고 또 눌렸다가 전고점 주변에서 또 시원한 시세 주고 어유 종목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진행 중인 치료제 3개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 이번에 올라왔던 건 급성 췌장염, 요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얘는 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지분 26% 보유 중인 코이뮨, SCM 생명과학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코이뮨이 일단은 2023년 하반기쯤 나스닥 상장을 좀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거에서 또 발표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JP모건 같은 거에서. 나스닥 상장 뭐 추진 계획 좀 얘기 나오는지 안 나오더라도 이 회사가 최소한 코이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고 나중에 나스닥 상장 키워드 엮이면은 요번에 뭐 CBI라던가 그런 것처럼 좀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해둘 수 있겠죠. 그래서 SCM 그 다음에 네오이문텍 이런 종목들은 매년 보셨을 겁니다. JP모건에 뭐 툭하면 매년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같은 기업들에서 뭐 또 다시 참가해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있는데 네오이문텍 신약 후보물질 개발 성과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 예정을 한다고 해요. 뭐 엄청 특이하진 않죠. 그리고 유틸렉스 주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성과 발표 예정.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완전 간행 같은 거 키워드 좀 잘 붙여주는지 그런 거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는 얘네들 차트를 한 번씩 보고 갈까요? 자, SCM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움직임이 워낙 좋아서 얘가 계속 JP모건 발표 기대감으로 꾸역꾸역 오르는지 또 뭐 버텨줄 건 또 버텨주면서 최근에 밀리더라도 계속 좀 돌려주는 좀 차트 종목이 강하긴 해요. 그래서 얘는 힘이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문텍은 특이점은 좀 없습니다. 얘가 뭐 이제 수급이 뭐 시원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바이오 쪽에서 이런 차트들 뭐 최근 바이오뿐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도 그렇기는 한데 역배열 밑바닥에서 엄청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게 장기평 좀 돌파하면 움직임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틸렉스였죠. 유틸렉스는 종목 끼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이것저것 좀 엮으면서 최근에 좀 자리 잡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튈 때는 상승률은 꽤 괜찮게 나와요. 등락 같은 거는 20% 이상씩 쭉쭉 뽑아주긴 합니다. 대신에 상한가를 정말 못 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상한가 여기 한 번 있기는 한데 그 이후 2022년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 3월 넘어서부터는 상한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갈 것처럼 하지만 29.84%상 마감을 했어요. 다음날 개파락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29.87% 상한가 다음날 뭐 갭 2% 뜨긴 하지만 쭉 밀리고 그래가지고 좀 등락 상승은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좀 마무리를 짓지는 못하는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지 않나. 그래도 얘는 중간중간 좀 대금 붙고 뭐 좀 이슈 붙이고 하면은 끼 있게 튀어 올라오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큐브 얘도 알게 모르게 정말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 넬마스토바브 바트 글로벌 임상 1상 1월 중순에 좀 종료 예정이라는 거. 요게
저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좀 종료 예정이라 얼추 타이밍이 조금은 더 뒤긴 하는데 그거 엮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 뭐 파트너링 미팅 진행 계획,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 1월 중순에 이런 거 종료하고 그 결과 따라서 뭐 파트너링 미팅에서 진행되면서 기술 이전까지도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던가 뭐 기술 협력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ST큐브는 어딨냐, 아이고 ST큐브 얘는 이제 종목의 끼는 꽤나 괜찮습니다. 요 앞에서 별 악재 없이 좀 쏟아붓더니 탄력 엄청 좋게 또 튀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종목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뉴스는 없었어요. 어제 뭐 특징주 28일, 어제가 아니라 28일 특징주 뉴스는 없는데 조용히 대금 갑자기 한 700억 붙으면서 좀 불쑥 튀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특징주 같은 뉴스는 없었거든요. 여기에 뚜렷하게 얘가 조용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정도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이제 뭐 메인으로 될 만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얘는 일단 이 위에 15,000원 그리고 이 앞에 이런 저항 구간 좀 넘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끼는 꽤 괜찮기는 합니다. 칠 때는. 자, 그리고 NK맥스. NK맥스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영암, 요거 고영암으로 갖다 좀 유명했었죠. 진행 중인 슈퍼 NK, 뭐 SNK 임상을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미팅은 결국 뒤에 기술 이전을 좀 위해서 미팅을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랑 글로벌 빅파마들이 만나서 글로벌 빅파마가 사실 만나서 뭐 하겠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좀 사가라, 우리 기술 이렇게 좋다 자랑을 해주는 거고, 사가냐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빅파마들은 들어보면서 이건 좀 기술 우리 기업이랑 결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뒤에 넘어가나. 자, 그래서 NK맥스도 고영암 키워드 막 붙이거나, 얘는 완전간의 키워드도 몇 번 붙였었죠. 요 때인 걸로 기억하네요. 딱 차트 봐도 기억나는 게 21년 요 시즌에 완전간의 같은 내용들을 여러 번 붙였던 고영암으로 기억하거든요. 고영암이 아니네요. 육종암, 말기 환자, 완전관의 유지, SNK 뭐 5명 투약부, 뭐 3명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키워드를 2022년 9월달, 요거 요번 달이네요. 요번 연도네요. 이거 키워드가 이전에도 똑같은 걸로 해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NK맥스는 뭐 난치암, 육종암, 뭐 키트루다, 뭐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 고영암도 있네요. 고영암 완전간에. 그래서 고영암이랑 뭐 육종암, 육종암이랑 고영암이 결국 이름이 다른 건가? 일단은 뭐 고영암이 이제 고체, 뭐 장기에 이제 좀 생겨나는 그런 암인 것 같고, 뭐 육종암이 근골격 조직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하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해서 이것저것 완전간의 키워드를 붙였던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뒤에 효과 좀 좋고 하면은 이런 거는 미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단일 재료로도 좀 힘있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 BBB 혈내 장벽 작년에도 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 혈내 장벽 기술 이전이랑 파트너십 체결 모색 예정이다. ABL 바이오는 바이오 쪽에서 뭐 좀 종목 끼는 좋습니다. 좀 좋은 편이고,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 이력도 있다 보니까 얘는 좀 특이점이 수급도 좀 섞여 있어요. 조 단인데 수급도 조금 섞여 있어서 수급도 같이 묶어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 자궁 내막증 치료 후보물질 및 면역 항암제에 대한 후보물질을 소개할 예정이다. 매드팩토도 뼈 질환 치료제 및 신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등 협의 예정. 다 대부분은 이제 뭐 협의라던가 뭐 이렇게 찾아볼 예정이다, 이런 키워드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가서 만나보고 뭐 미팅을 해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네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좀 어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나는 뭐 매드팩토 관심 있어, 그럼 매드팩토 요 기술
아이템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효과가 좋은지 그런 걸 조금은 더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스텐 바이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및 바이오 파트너링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랑 기술 이전, 이렇게 기술 협력 등을 좀 논의 예정이다. 그리고 나이백 폐섬유증, 나이백도 종목을 좀 보기는 보셨을 텐데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 중간 성과에 대한 발표 예정. 뭔가 좀 상징성이 암, 면역 항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지죠. 그런 것도 좀 카테고리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은 아니지만 7년 연속 메인 트랙 발표 진행 예정. 그래서 3번은 최근 수급도 계속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지수 대비해서는 좀 잘 버티는 느낌이고, BL이란 회사는 폴리감마 글루 탐삼 소재. 아이고 어려워요. 소개 및 기술 이전을 타진 계획이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종목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생각나는 애들이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종목들에서도 이제 막 이것저것 뭐 발표하거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잡다한 것들 좀 최대한 제거를 했고, 뭐 우량주는 좀 넘어가고, LG화학도 뭐 들어가긴 하는데, SCM 생명과학부터 해서 뭐 유틸렉스, NK맥스, ST큐브, 매드팩토, ABL 바이오, 네오이문텍 이런 정도 종목으로 저는 좀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뒤에 컨퍼런스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게 또 나오면은 그 금액이라던가 뭐 아니면 기술 얘네들이 발표를 하고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좀 좋은지, 바이오는 결국 그 치료 효과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암 쪽은 면역 항암 이런 거는 완전간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금액, 상징성인 금액, 기술 이전 금액이 있겠죠, 계약.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새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